자, 그래서 얘기가 잠깐 딴 데로 나갔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페이셜 오브 파라라이시스를 일으키는 것 중에 첫 번째 원인이 인펙션으로 둘 수 있다. 인펙션 중에서도 라임 디지즈가 있다. 보렐리아 볼도페리인 거예요. 볼도페리였죠. 그래서 이 보렐리아 감염에 의한 라임 디지즈도 있지만 또 하나 두 번째의 인펙션 감염의 두 번째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저거예요. 그 베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의 리액티베이션이에요. 베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의 리액티베이션. 아니 이렇게 되면 베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가 뭔데 그래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수두 바이러스, 수두. 어린애들 걸리는 수두 바이러스.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에 있다가, 레이턴트 바이러스가 잠복에 있다가, 다시 한번, 이거 너무 답답해. 내가 한번 참고를 해봐야지. 너 지금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이번 기회에 내가 다시 한번 쫙 만들 거야. 내가 한번 다시, 재집권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베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가 이게 수두 바이러스인데 흔하게 들어가서 잠복하게 있는 데가 그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 거기 코다 팀파니 셀바디 그렇죠. 그레이트 페트로젤로. 예. 웬만한 놈들 다 거기 길목인데 길목이죠. 싱가포르처럼 이렇게 딱 그 길목인데 하필이면 거기 가서 이게 잠복을 해요. 베리셀라 조스터는 말이죠. 여기저기 많이 잠복을 합니다. 여기저기 많이 잠복을 하는데, 흔하게 잠복하는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입니다. 특히나 이 바이러스, 레이턴트 바이러스들은 얘네들은요, 꼭 신경절에 들어가서 살아요. 신경절에 숨어 있어. 다른 데는 없어. 신경가지 이런 데도 없어. 브레인 저 안쪽으로 못 들어가. 꼭 그 신경절에서만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어떻게 죽일 수도 없어요. 얘네들은 우리랑 같이 사는 거지. 나 얘가 너무 싫은데, 그런데. 내 몸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바이러스도 꼼짝도 말고 이렇게, 유리안치라고 그러던가? 어디 가다놓은 거. 너 거기서만 있어. 나대지 마. 이런 건데, 이제 우리가 뭔가 이민 시스템이, 면역체계가 좀 약해졌을 때, 그러면 이놈들이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킨다 이거죠. 그래서 리액티베이션, 베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 이 현상,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갖다가 이제 람사이 헌트 신드롬 타입 2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어떤 사람은 람사이 헌트 이런데 이거 미국식 발음이 람사이가 아니랍니다. 램지랍니다. 램지 헌트 신드롬. 근데 워낙 제가 근본이 없으니까. 아직 그러고 전부 다 그랬어요. 람사이 헌트라고 그랬지 누가 램지라고 불렀어. 네, 램지랍니다. 램지 헌트 신드롬 타입 2예요. 이거 타입 1도 있고 타입 3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예, 그렇죠. 그런 것도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기억해 놓으셔야 될 거는 베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의 리액티베이션에 의한 페이셜 오브 파라라이시스 현상을 램지 헌트 신드롬 타입 2라고 부른다. 그렇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수두에 걸렸어. 수두에 걸렸다가 이제 몸이 발진이 나가지고 그냥 고생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고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잊어버리고 지냈어. 근데 이제 어른이 돼서, 이러면서 한 번씩 그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어디가 남아 있었던 거야. 우리 몸에 어디에? 대개의 경우에 신경절인데 우리 몸에 많은 신경절이 여러 군데 보통 잠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정말 나 여기 가서 숨어 있어야지 하고 가는 데가 하나가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에서 얘가 다시 발호를 하는 거야. 발호를 해서 내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세상을 한번 반란을 일으켜야지 하고 일어나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겠어? 누가 절단이 나겠어요? 페이셜 로브가 절단이 나지. 그래서 페이셜 로브 이거 신호 안 통하는데? 이거 단선됐는데? 페이셜 로브 끊긴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이걸 보고 램지 헌트 신드롬 타입 2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면신경이 마비가 되죠. 그래서 페이셜 파랄라이스도 안면 근육이 마비가 되고 이럴 때는 귀에 가서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이니까 귀에 가서 페이도 일어나고 귀 근처에 가서 피지컬 수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이니까 어디서 페이셜 캐널에 있으니까 그 옆에 귀 일대를 그냥 완전히 그 다음에 귀에 베스티블 코클리어로 나오고 팀파니 캐버티 있고 이러잖아요. 미들이어인가 그 일대가 완전히 그냥 잠시 아무런 통신 두절 상태에 빠진다는 게 통신 두절. 그리고 이제 센서리 뉴럴 히어링 로스. 이 말이 뭐냐면 센서리 뉴럴 히어링 로스 그래 되면 이게 귀가 있으면 귀에서 소리가 찍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미들리어야. 그래서
여기서 이 고막이나 이런 게 잘못돼가지고 아니면 여기까지 가는데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거 이런 걸 보고 컨덕티브 히어링 로스 이렇게 부르고요. 아래에 있는 너브가 잘못된 거야. 이게 코클리아 뭐 이런 게 있을 때 여기에는 베스티블 코클리아 너브가 잘못된 거야. 너브가 잘못됐어. 너브가 잘못됐을 때는 이런 거 보고 센서리 뉴로널 히어링 로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인 원인 아니면 이렇게 관통하는 원인, 통과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생긴 거는 컨덕티브 히어링 로스. 저 위에 가서 너브에 가서 문제가 생긴 건 센서리 뉴로널 히어링 로스인데 얘들이 이제 제니큘레이팅 앵글린에서 여기 가서 참고를 하다 보니까, 여기 가서 이제 한바탕 난리를 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 가서 저 위에 통신선이 끊어지는 거.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센서리 뉴럴 히어링 로스 이렇게 부르고요. 당연히 이제 이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우트리클 세큐 이런데, 요 부분에 가서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라운드 윈도우 이런 데 가서 문제가 생기니까 버티고 현운 이런 데 어지럼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쓰는 약은 당연히 이제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겠죠. 근데 잘 안 됩니다. 바이러스 안 죽습니다, 얘들. 쓰기는 쓰는데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나오는 거 약효 뭐 그닥 그냥 안 쓰는 것보다 난 듯한 뭐 이런 거 안 쓰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로서는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겠지만 그래서 안티바이럴을 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렸죠. 항생제라는 거는 안티세균 그래서 안티박테리얼 또는 안티바이오틱 이렇게 말하고 이게 바이러스일 경우에는 안티바이럴 들어가라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쓴다. 스테로이드 쓰는 게 이제 너브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뭐 이만한 약이 없어요. 스테로이드처럼 싸고 이 스테로이드라는 거를, 이럴 때 쓰는 약이 있는 스테로이드는 그냥 뭐든지 잠시 멈춰. 스톱. 뭐 이게 바이러스를 잡거나 뭐 누굴 도와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모든 걸 다 현 상태를 유지. 가만히 있어. 나대지 마. 움직이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통행금지 같은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스테로이드 약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통금이 딱 시키고 나서 며칠 지나면, 이제 나대지가 않죠. 나대지 않으니까, 좋아진 것 같은데, 증상이 좋아졌어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스테로이드. 근데 부작용이 너무 심하죠. 어쨌든, 이렇게 두 번째 감염으로는, 리액티베이션 오브 베리셀라 조스트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에 이렇게 페이셜 파랄라이시스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오타이티스 미디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타이티스 미디아, 그러니까 미디우스, 가운데 중자입니다. 가운데 중. 가운데 귀의 염증. 오티라는 거는, 오타이 이런 거는 귀란 뜻이고, TIS가 붙으면요, ITIS가 붙으면 염증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중간 귀의 염증. 중간 귀의 염증. 오타이티스 미디아를 둘 수가 있습니다. 왜 오타이티스 미디아일 때 이런 페이셜 로브 파랄라이시스가 일어나지? 거기로 다 지나갔잖아요. 페이셜 카나리, 팀파니 캐버티랑 거기 다 가로지르기도 하고 고다 팀파니를 그걸 가로질러 갔잖아. 고막도 가로질러 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인펙션하고 인플라메이션 중이죠. 중이에 가서 인펙션하고 인플라메이션이 있을 때다. 혹자도 보면 인펙션하고 인플라메이션을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인플라메이션, 염증하고 감염은 전혀 다른 증상이죠. 감염에 의해서 염증이 병발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조금 구분해서 이해해야 될 개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염이라든가 염증이 있어가지고 중요해 가서 그게 이제 페이셜 러브까지 퍼졌을 때, 그래서 페이셜 카르까지 침범했을 때, 이렇게 되면 당연히 페이셜 너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중위에 딱 붙어 있으니까. 중위에 딱 붙은 게 아니라 그걸 아예 관통해서 지나가니까. 자, 그러다 보면 이제 페이셜 캐널에 가서 어떤 이데마가 일어나고, 말씀드렸죠. 거기가 부어오른다. 그래서 페이셜 캐널에 꽉 끼어버렸다. 그 다음에 컴프레션, 너브에 컴프레션이 오더라. 이렇게 압박이라는 게 제일 안 좋다니까요. 너브한테는 압박만 왔다 그러면 이거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전선줄 끊긴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팔스가 오더라. 마비가 온다. 팔스가 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하나, 크로닉 오타이티스. 그러니까 이게 잠깐 그 중이염이나 이런 게 잠깐 왔으면 되는데 이게 내 달고서 하는 거야. 내 달고 그래 아주 크로닉하게 만성적인 그 중이염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토리아니까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중이에서 고름이 나와.
그러다 보면 이제 고막이 막 붉어지고요. 그래 엄청 아프죠. 오탈지야, 뭐 귀가 아프고, 당연히 뭐 듣는 것도 안 되죠. 그 고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북의 껍질인데, 북의 껍질인데, 그 안에 가서 막 난리가 나서 북이 제대로 쳐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둥둥둥둥 울려줘야 되는데, 왜 못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히어링 로스가 온다. 곤지. 그 다음에 이제 콜리스테아토마, 이거는 이제 종양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이 케라틴을 생성하는 물질들이 자꾸 그 누적이 돼가지고, 쌓여가지고,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하얀색이 나기 때문에 진주종이라고 부르는데, 진주도 하얗잖아요. 근데 이게, 제거를 해도 또 재발하고, 제거를 해도 또 재발하고, 또 생기는 위치가 페트로스 리치 안에 가서, 페트로스 포션, 티파니 본에, 그 부분에 가서 자꾸 생겨가지고 파급되다 가니까, 이걸 아주 수술하기도 아주 깝깝하고요. 그게 또 이렇게 중요한 기관들이 있는데, 그걸 다 이제, 손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생기죠. 그래서 이 콜리스테아토마 한번 생겼다 그러면, 진중 생겼다 그러면 이건 완전 이게 발목 잡혀가지고 아주 힘들어집니다. 자, 이럴 때는 뭐 이제 안티바이오틱이나 미링고토미 그런 거, 이제 미링고토미라는 말은요, 뭘 이렇게 절개선을 넣다, 배농을 시킨다, 이런 뜻이 있는데, 잘라낸다, 보다 절개를 넣다, 칼집을 넣다, 이런 뜻이 있어요. 미링고라는 거는 고막을 뜻합니다. 고막에다 칼집을 넣는다, 고막을 절개를 한다고? 예, 고막을 절개를 합니다. 고막을 절개를 합니다. 이게 고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가 운보,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말레우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뭐 코너브 라이트 뭐 있고, 그래서 뭐 코다 팀판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방, 전 하반부가 여기다가 이게 폭 찔러가지고 절개를 해야 됩니다. 고막을. 그리고 여기다 튜브를 꽂아놓기도 하고, 왜? 요 아래가 고름이 차기 때문에 고름이 밖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디컴프레션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브에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부 다 디컴프레션입니다. 너브 치료 원칙은 디컴프레션. 컴프레션을 막아줘야 된다. 왜? 압박이 되면 이거는, 우리는 뭐 전선줄이나 이런 게 압박당한다고 좀 뭐 안 통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이 너브는 눌려지면 전혀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걸 눌려진 걸 풀어주게 되면 증상이 호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치료, 이런 중이물때 치료는 뭐 당연히 항생제 쓰는 것이고, 뭐 하면 고막에도 절개하고, 또 디컴프레션을 시킨다, 배농 드레이니지 시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안에 가서 포스가 차면요, 고름이 차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밖으로 배농을 시켜야 돼요. 어떤 분들 보면 그냥 뭐 약을 막 그냥 끙끙 앓고 앓으면서도 약으로 먹겠다고 그러는데, 약 먹으면 그거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잠깐 뭐 한 10초 아프면 될 걸 가지고 한 열흘을 넘게 아프죠. 열흘 넘게 아프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뭐 점점 더 이제 악화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뭐든지 원인은 제거를 해야 되고, 고름이 잡히면 그건 배농의 원칙입니다. 배농의 원칙. 그래서 뭐 환부를 도려낸다 그럴 때 그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여튼 몸 안에 고름이 잡히면 항상 배농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 그 큰 원칙입니다. 또 이렇게 신경이 눌렸다 의심될 때는 항상 압력을 제거해줘야 된다, 압박받는 걸 풀어줘야 된다. 디컴프레션이 큰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뭐 특히 일반인들께서는 이게 뭐 중이 이렇게 되면 좀 낯서실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지나갈까 싶어요. 그래서 요 부분인데 귀가 있으면 요걸 좀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자고요. 그럼 이게 앞으로 이렇게 좀 경사가 되어 있죠. 고막은. 그리고 요 안에 가서 이제 말레스 인크 스타프스라고 하는 이소골, 귀의 작은 골이다, 뼈다. 그래서 이소골이라는 게 3열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고막이 딩딩딩딩딩 울려주면 요 끝에 가가지고 달팽이가 안에 밑부분을 잡아가지고 흔들어주는 거예요. 딩딩딩딩딩딩 이렇게.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보죠.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게 고막입니다. 고막이잖아요. 요게 고막인데, 이제 요게 뭐 이렇게 접시처럼 그려져 있는 거예요. 원래 그림이 그래서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레우스 뼈가 이렇게 딱 대고 있어요. 이렇게 말레우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쿠스, 중간에 있는 뼈가, 근데 스타프스는 요 부분이죠. 여기 스타프스. 결론은 뭐냐면, 이게 사다리 같은 걸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막하고, 여기는 오발윈도우인데, 난원창이죠. 난원창. 오발이란 거는 이 계란처럼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동그랗진 게 아니에요. 동그란 거는 여기 밑에는 라운드 윈도우입니다. 이건 동그랗죠. 그래서 라운드 윈도우. 오발이란 건 계란처럼
계란이 그래서 이런 난원이라고 그러죠. 라운드면 정원이라고 그러겠죠. 발을 정자로 써서 정원공, 정원창 뭐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진동이 오게 되면 이게 방방방방 떨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를 통해서 1단, 2단, 3단으로 해서 여기 있는 달팽이관에 창문을 갖다가 둥둥둥둥둥둥둥둥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떠는데 이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쪽을 잡아 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뭐 이렇게 해놨지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돼. 증폭을 하기 위해서 이랬다고 그러네요. 뭐 그렇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또 뭐 주파수, 뭐 변조, 뭐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여튼 여기에 이소골이 들어가서 이거를 잡아서 흔들어 주는데 적은 소리도 모아서 들을 수 있도록 맑은 소리, 고운 소리 뭐 이런 거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일부러 중간에 이소골이라는 장치를 디자인을 해놨다고 그분께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떤다는 얘기죠. 멍멍멍멍멍멍 이렇게 떨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결국은 여기서 들어온 소리가 이쪽으로 해서 전달이 된다. 이 오발윈도우로. 그래서 이게 헬리코트레마, 코클리아, 그래서 여기서 소리를 갖다 이제 주파수별로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뇌에다가 높은 소리, 맑은 소리, 고운 소리,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다 이거죠. 이런 걸 냈다고 합니다. 이걸 좀 이렇게 떨게 만드는데, 좀 힘들었어요. 이게 떨어봐, 막 이렇게. 자, 이게 안 떨 때고, 이게 떨 때거든요. 그렇죠. 이거 떨게 만드는 게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요 안에, 요 빨간색으로 칠해진 게, 요 부분이 바로, 이제, 고실이죠. 고실. 북의 방이다. 북의 방. 이게 북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북이 있다 그러면 이게 큰 북. 큰 북의 앞면. 이게 이제 큰 북의 뒷면.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북 안에 있는 방. 북 안에 있는 방이다. 그래서 고실이라고 말했던 거죠. 여기 그림 하나 다시 해볼까요? 여기다 이제 북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앞면이 고막이라고 그러면 요 뒷면이 이제 여기는 오발 윈도우고요. 그러면 이게 북이라는 게 그 안에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북이. 이게 이제 북으로 보니까 북의 빈 공간을 북의 방이다 이런 뜻이죠. 고실. 요 부분을 말하죠. 북의 방. 자,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흔하게 뭐 비행기를 타거나 이렇게 되면 뭐 착륙을 할 때 귀가 삐리삐리 귀 아파 왜 이런 거지 막 이런 거 듣지 않아요? 귀도 멍멍해지고 소리도 둔하게 들리고 뭐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귀는 아프고 그럴 때 뭐 코를 붙잡고 끙끙끙 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된다고. 근데 사실 그러다가 어떻게 하게 되면 귀가 하나도 안 아파지고 내가 소리도 잘 들리고 맑은 소리, 고운 소리. 내 귀가 왜 이런 거지? 자,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얘가 너무 떠니까 그렇죠. 떠지 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보면 이게 오디토리 튜브라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우리 입하고 통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입이라기보다는 우리 인후부, 파링스 뒷벽에 가서 뚫려 있는데 입 안에서 저쪽 안으로 우물 안쪽으로 그래서 파링스의 뒷부분에 보면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은 안 보이니까 이게 조그만 미러를 넣어가지고 또 입김슬 해가지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입김슬 이기 전에 얼른 집어넣어서 숨 잠깐 멈추고요. 그러고서 슉 집어넣어서 보게 되면 이게 보입니다. 보입니다, 진짜.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오디토리 튜브인데 이건 뭐냐면 왜 이런 걸 만들어놨냐면요. 이렇게 이게 없다고 치면 여기는 아주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래 뭐 밀폐되어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아예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보세요. 여기가 밖에가 일기압이야. 일기압. 그럼 여기도 일기압이어야 되지. 근데 안 그렇다니까. 보세요. 이게 이제 일기압이고 만약에 이것도 일기압이라고 쳐요. 좋아요. 일기압을 칩시다. 근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극한적으로 연기압으로 갔어. 연기압은 없죠. 없는데 그냥 비유를 하자면서 아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력이 여기가 낮으니까 고막이 바깥으로 뿔거져 나옵니다.
이쪽에 압력이 세죠. 여기도 같은 일기압이라고 친다고 그랬으니까, 일기압. 고막이 바깥으로 붉어져 나와요. 아,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2로 갈 때, 어떻게, 2로 가면서 쭉 올라갈수록 어떻게 우리 귀는 바깥으로 고막이 붉어져 나옵니다. 그러겠다. 자,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참 갔어.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또, 정리가 됐어. 비슷해졌어. 그런데 다시 착륙을 해. 착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바깥의 기압이 더 높아지니까 고막이 안으로 지금처럼 말려 들어가게 돼요. 자, 그렇게 돼서 우리는 어떻게, 내 귀가 왜 이러지? 귀 아파. 뭐, 이상해.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고요. 또 하나, 어떻게 코를 붙잡고 막 끙끙끙끙 하다 보면 어떻게 슉 증상이 해소가 되는데 그게 뭐, 이 오디토리 튜브가 열려서 그럽니다. 오디토리 튜브가 열리니까 입에 있는 공기는 일기압이잖아요. 그래서 기압이 평균이 맞춰진 거야. 그러니까 빨려 나갔거나 빨려 들어왔던 게 쫙 펴지는 거죠. 고막이 딱 다시 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리 이제 잘 들린다. 귀도 안 아프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디토리 튜브라는 걸 왜 만들어졌냐면, 그분께서 만든 것이니까, 네처가 만든 건데, 네처가 이걸 왜 만들었냐. 아니, 이걸 안 만들고서 하니까, 이게 소리를 들으려고 이게 밖으로 빨려나가고, 안으로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기능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기압을, 어떻게 이걸 구멍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바람이 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바람이 통해야 그 압력이 똑같아서 이 북도, 고막도 평평해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원리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게 막혀 있거나 이러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뭐 수영장 가서 잠수를 하거나 이러면 귀에 가서 물이 잘 꼬이는 게, 이게 막힌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특히 어린애들이 그런데, 어린애들이 요게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오디토리 튜브가. 그리고 이제 입에 감기가 걸리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니까 인후염도 걸리죠, 비염도 걸리죠, 뭐 상악동물까지 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후두염도 걸리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고름이 차잖아요. 그리고 뭐 그럴 때 어린애들 감기 걸린 애들 보면 그 편도에가 이렇게 껴 있거든요. 편도선 부분에 가서 막 퍼스가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농이나 이런 게 이게 만약에 오디토리 튜브 쪽으로 역류를 해버리면, 그리고 이런 원인 물질 때문에 이렇게 그 염증이 생겼던 물질들이 이 오디토리 튜브를 타서 역류를 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고름이라고 쳐보죠. 이게 한 방울 들어왔어. 또 한 방울 들어왔어. 또 한 방울 들어왔어. 또 한 방울. 아니, 이렇게 해서 고름이 들어와서 이걸 갖다 가득 채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니면 이제 비유를 하자면, 여기서 이제 입안에서부터 이제 박테리아가 기어 들어왔어. 박테리아가,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요 아래 가가지고, 요 밀폐된 공간에 있으니까 나 좋은데, 나 여기 마음에 들어. 여기 딱이야. 여기 계약해. 막, 계약해서 부자가 만나요, 그러고. 그래서 여기 가서 계약해서 하여튼 요 아래 가서 퍼스가 꽉 찼다고 쳐보세요. 요 아래 퍼스가 꽉 찼어.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게 바로 이제 중이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중이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토리 튜브가 정상적으로 열려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잘 생기지 않은데 꼭 이렇게 꼬여 있거나 아주 조금만 열려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기 좋거나 뭐 이런 경우가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특히 어린애들이 이 중이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흔하게 말하는 중이염입니다. 요 부분에 가서 고실에 가서 염증이 생기는 거 또는 고실에 가서 퍼스가 차는 거 이런 걸 다 중이염이라고 하는데 중이염이라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고막이 난리가 나요. 고막이 바깥으로 또 붉어져요. 바깥으로 이렇게 붉어지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들여다보게 되면 오토스코프나 이런 거를 뭐 고막이 바깥으로 이렇게 붉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요거는 뚫어주기가 곤란하니까 차라리 고막을 뚫어준다니까요. 고막을 절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어큐트 급성, 중이염, 어큐트 오타이티스 미디아, 미린자이티스 블로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집이 잡혀가지고 수포가 생겨서 이게 고막인데, 고막이 바깥으로 붉어진 거죠. 퍼스가 잡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물이 차거나 이런 거는, 파스칼 원리에서 물이라는 건 액체는, 압력을 전혀 견디지 않아요. 일압력을 받았다. 1파스칼을 받았다. 그러면 꼭 1파스칼만 상대방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게 유압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포크레인 이런 거 같은 커다란 유압기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어큐트 오타이티스 미디아일 때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이런 데 절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배롱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너무 오래 지내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 고막이 아예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워낙 구멍이 숭숭 뚫리고 망가져가지고 중이염을 계속 방치를 했더니 이거 보세요.
고막이 아예 없어. 그리고 전에 그 아내가 들여다보여요, 지금. 오 마이 갓.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런 경우가 왕왕찮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막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전에 아주 심한 중이염을 알았다, 이렇게 된 거죠.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싶죠. 자, 근데 뭐 이제 그 얘기를 그만하고 여기로 이제 누가 지나갔죠? 코다 뒷판이 지나갔다니까요. 어떡할까요? 코다 뒷판이 망가졌겠죠. 저 아래 가서 제리큘레이터 페이셜 카라 이렇게 지나간다니까. 이거 어떻게 됐겠어? 요 안에서 고름 쳐가지고 막 얘는 가만뒀겠어요? 그리고 그 제리큘레이터 개그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터로리트를 미아투스 나왔는데 요 위에 가면 또 트라이제비라고 저기 세미루나 개글리온이 있어요. 내시고 5번도 가만히 있겠어요? 이 일대 가서 또 베레셀라 조스터가 감염됐다고 쳐봐. 그만하세요. 그 일대 완전히 다 못쓰게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인펙션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라임 디지즈라든가, 뭐, 베르셀라 조스터 바이러스 감염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오타이티스 미디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두 번째 제목이 이제 트라우마에 의해서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외상을 받아가지고 뭐, 맞았는데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래가 다 찢어지고,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요. 외상에 의해서. 그 다음에 튜머, 양성 종양이 생겼을 때도 이럴 수가 있고, 또 중풍, 이렇게 스트로크, 내추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다이어그노시스 플로우를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안면신경 마비가 왔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되냐. 그래서 어느 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이냐. 일단 임상 증상만으로도 어떤 이렇게 등산로랄까 아니면 어떤 갈림길이랄까 아니면 어떤 그 플로우 차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프로그램 짤 때처럼 어떤 순서도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이런 다이어그노시스 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멀 포워드 윙클이 잡히다. 이런 뭐라고 그랬죠? 저 위에 가서 어퍼모터 뉴런 내전이라고 그랬죠? 어퍼모터 뉴런이 문제가 있다. 양쪽으로 지배를 하기 때문에 이제 포워드 이마 부분은 마비가 안 왔더라. 이마 부분이 마비가 안 왔어? 그러면 저 윗부분인데, 그럼 이거 아주 스트로크 뭐 이런 거니까, 뇌출이니까 정말 더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경우 보면 이제 센트럴 페이셜 팔시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경우에 스트로크이나 이런 게 원인이 된다. 그런데 이 이마 부분까지도 완전 마비가 왔어. 그리고 얼굴 정말로 반쪽만 마비가 왔어. 그런데 이게 보면, 히스토리 오브 아웃도어 액티비티. 밖에 나가서 뭐 논 일 있어? 뭐 이렇게 되면, 뭐 어디 야외 가서 뭐 풀밭에 가서, 진드기한테, 그리고 뭐 발진이 일어나. 머리도 아파, 열도 떠. 뭐 감염 증상이죠. 이건 누구한테 감염을 있다는 얘기. 그리고 대개는 한쪽 먹는데 양쪽 에 가서 또 양쪽 마비가 와. 이렇다고 그러면은 이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건 바로 그 볼더페리안 라임 디지즈라고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플로우 차트를 한번 만들었고요. 또,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서 노는 일도 없어. 풀밭에 간 적도 없어. 진드기든 진드물이든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뭐, 래쉬 이런 거 안 일어나. 머리도 안 아프고, 피부 발진도 없어. 그런데, 귀가 아프다는 거야. 또 귀에 가서 블리스터가 생겨. 수포가. 그리고, 그 귀에 가서 생긴 쪽에 가서, 같은 쪽에 가서 또 마비가 일어나. 귀에 오른쪽에 수포가 일어나고, 그쪽에 귀가 아프고, 근데 그쪽에 가서 또 그쪽 편으로만 얼굴 마비가 일어났어. 이렇다고 그러면 이건, 램지 헌트 신드롬 타입 2로 보는 게 맞다, 이거죠. 램지 헌트 신드롬. 그런데, 이런 것도 아닌데, 그 중에서도 또, 나 중이염을 옛날에 심하게 앓은 적이 있어요. 중이염을 앓았어?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뭐, 퍼스 차고 뭐, 이때가 엉망이 돼버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트라우마 서저리, 이런 걸 받은 경력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된 거다. 야, 중이염을 확실하게 제거를 해라. 아니면 너 왜 저래 다친 적 있어? 외상? 그 외상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은 거, 어디가 고장나다. 외상을 찾아봐라. 너 수술 받은 적 있어? 수술 받았을 때 그 어느 부분이 뭐 같이 절제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어떤 치료책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이유가 없어. 위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계산해봐도 밖에 나가서 논 적도 없고, 뭐 귀가 아픈 것도 아니고, 뭐 물집 잡히는 것도 아니고, 뭐 중이염다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한쪽에만 오고, 그것도 모터만, 다른 증상은 전혀 없고, 모터 얼굴만 못 움직여. 얼굴만 못 움직여. 다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
이때 이걸 보고 벨스 팔시라고 부른다 하는 거죠. 벨스 팔시의 저그는 다른 원인을 다 제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원인을 모르겠을 때 그걸 벨스 팔시라고 부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고 페리퍼럴 페이셜 팔스의 형태가 되겠죠. 아까 요 윗부분은 센트럴 페이셜 팔스가 되겠다 보면 여기 요만큼은 페리퍼럴 말초 부위에 가서 압력마비가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상 어떤 원인이 찾아지지가 않더라. 위에서 말하는 어떤 원인이 찾아지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벨스 팔스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